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라이크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정책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주택 공급과 관련한 추진 계획이 이제 나왔는데요. 그 내용들 가지고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이 내용이 이제 나옴으로써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서 접근을 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도시권 주택 공급 확대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 계획입니다. 21년 8월 30일에 올라왔네요. 보도 자료가. 자, 기본적으로 이번에 이제 발표된 게 신도시 규모로 공급되는 곳과 중규모 택지, 그리고 소규모 택지가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수도권 위주로 보겠습니다. 대전, 세종 이쪽에도 공급이 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좀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의왕, 군포, 안산, 그리고 화성, 진안, 이 부분이 이제 좀 규모가 큰 공급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인천, 구월과 화성, 봉담, 이 화성, 봉담은 이제 제가 자주 이야기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친숙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소규모로는 남양주, 진건, 구리, 교문, 양주, 장안. 양주, 장안 같은 경우에 좀 약간 생소한 그런 부분이 있네요. 남양주 진건 같은 경우에는 왕숙 신도시라든지, 그리고 별내 신도시, 그리고 다산 진건지구, 이런 식으로 이제 신도시가 주변에 복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만 봤었을 때는 괜찮지 않을까. 그 대신에 소규모라는 부분이 조금 아쉽다. 이게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진행이 어떻게 될지 조금 지켜봐야지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의왕, 군포, 안산 같은 경우에는 워낙 뜨겁죠. 어쨌든 강남과의 접근성이 뛰어난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잘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공급이 많이 될 것 같다라는 신호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 같기는 한데, 과연 부동산 집가 상승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공급을 하는데 시간이 이제 얼마나 걸릴 것이며, 이러한 공급들로 인해서 어떠한 영향을 가질 수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쪽에 위치한 곳들이 어디에 위치한지 한번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상으로 봤었을 때는 남양주 진건 이쪽에 있고요. 구리, 교문, 그리고 좀 대규모로 공급되는 의왕, 군포, 안산. 여기 보면은 이제 의왕역이 가까운데, 의왕역 가까운 쪽이 당연히 의왕시겠죠. 그리고 군포시, 그리고 이쪽 4호선이 있는 안산시 쪽에 걸쳐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성, 봉담 3은 이제 봉담 2지구, 최근에 이제 힐스테이트 봉담 프라이드 시티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했었었죠. 여기 위쪽으로 생기면서 이쪽 수인 분당선 쪽에 신설을 해서 이제 이 수원역과의 접근성을 높이겠다. 약간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화성 진안은 약간 이쪽에는 이제 순수 역과의 접근성이 좀 좋지는 않습니다. 1호선이 있기는 하지만 트램을 통해서 GTX A 노선을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 그리고 인천 9월 같은 경우에는 GTX B 노선이 있는 쪽과의 접근성을 높여서 공급을 하겠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공급들로 인해서 이 서울의 집값을 과연 잡을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 들긴 합니다. 아마도 이렇게 공급이 되면 될수록 영향을 받는 것은, 집가가 높은 것들은 더 높아지고 낮은 것들은 더 낮아진다. 하지만 이 낮아지는 게 점점점 올라간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은 극과 극이 확대가 되고, 그리고 낮은 가격들의 아파트 가격들은 점점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생길 수 있다. 다만 낮은 가격으로 되어 있는 곳들도 사실상 교통이 별로 편리하지 않거나 이러한 곳들은 올라가기가 힘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서울 중심과의 거리는 멀지만 교통의 편리성, 뭐 GTX라든지 신분당선이라든지 뭐 지하철 1호선이라든지 이러한 어쨌든 지하철과의 접근성으로서 가치가 이제 상승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렇게 공급되는 것들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상 여러분들이 투자를 접근한다고 하면은 의왕, 군포, 안산 이쪽으로 가야겠다, 남양주 진건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셨죠? 지금 현 시점 기준으로도 굉장히 가치 상승이 될 수 있는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돈이 별로 없어서 당장 살 수 없어 이렇게 따질 게 아니라, 현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저는 찾아서 하는 게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자세한 이야기는 조금 더 마지막에 다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러한 입지들에 공급되는 것들이 큰 영향을 주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전과 세종에도 공급을 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아직 육생활권 쪽도 세종은 좀 남은 부분이 있고, 조치원보다는 사실 오송 쪽에 좀 더 관심을 갖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전도 좋죠. 그렇긴 하지만 이 부분은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수도권은 교통 여건, 기존 도심과의 접근성, 주택 수요 등을 고려해서 대규모 택지 및 중소규모 택지 개발을 한다고 했고요. 뭐 지방권도 이야기했었고, 주거 기능과 교통망 연계, 일자리 창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올리겠다. 의왕, 군포, 안산 같은 경우는 이제 의왕역과의 접근성이 중요할 텐데, 이 반월역과의 접근성, 이쪽들이 어쨌든 주요한 역할을 할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의왕역 같은 경우는 이쪽 구시가지가 있는 아파트들을 솔직히 저는 노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공급이 언제 될지도 모를 부분도 있고, 그 사이 동안에 여러분들이 무주택 기간을 계속 유지하면서까지 있어야 할 입지라고는 저는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이죠. 녹지, 공원 이런 것들 다 확보한다고 하고,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무엇보다 이쪽은 이제 의왕역과 반월역과의 접근성을 어쨌든 높이는 그런 게 주요한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C노선을 이용하면 강남 20분, 서울역 35분 간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C노선과 B노선 아직도 많이 남은 거 아시죠? A노선이 그나마 빠른데 이것도 27년 정도는 돼야지 전체 노선이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GTX 노선이 부동산 가격의 단계가 진행될수록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겠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인천 9월입니다.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인천에서 있는 곳인데, 이 인천터미널역하고 문학경기장 쪽, 그리고 이쪽에 인천시청역 쪽, 인천시청역 같은 경우는 GTX B 노선이 있고 이쪽으로는 지하철 1호선이 있는데, 이번에 선택된 곳들 보면 대체적으로 이 역과의 접근성이 되게 좀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곳들이 나중에 공급으로 인해서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들보다는 사실상 인천시청역이나 뭐 인천터미널역 이쪽 주변으로라든지 아니면 1호선 라인을 따라서 재개발 재건축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더 속도를 내주는 게 주택 공급에서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위치상에는 약간 이러한 곳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TX B노선, 지하철 1호선, 2호선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화성 봉담 같은 경우에는 봉담 2지구가 전매 제한으로 묶여있지만 가격이 많이 상승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건 뭐죠? 이 신분당선에 대한 이야기들 때문에 좀 그런 건데, 위쪽으로 공급이 되면은 이 수인분당선을 타고서 어천역이라든지 수원역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의 접근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 봉담 3지구는 어쨌든 화성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남양주 진건지구는 이제 다산 신도시 진건지구랑 이쪽에 이제 왕숙 신도시가 되는 곳 사이에 공급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 좀 안타까운 게 뭐 8호선이나 GTX 노선이나 그리고 경춘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것도 사실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택지지구로서의 가치를 높이는 것은 교통과 일자리가 굉장히 핵심인데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 아쉽다. 하지만 그래도 주변에 신도시가 많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진건지구 이쪽 부분도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 그리고 양주, 장흥 있죠. 구리, 교문 이쪽도 구리역과의 접근성이 딱 좋지는 않아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소규모로 공급이 된다. 그리고 대전, 세종 조치원 이런 부분들, 세종 연기 이렇게 택지가 공급이 되면은 공직자 관련해서 많은 부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입지 발표 전에 투기 의혹을 위한 확인을 한다고 하는데 뭐 이것도 사실 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투기 방지 대책, 가중처벌하고 이익을 몰수하겠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거는 여러분들 강남권에서도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러한 부분들 실거주할 목적이 아니라면 매수를 하거나 이러한 부분들이 좀 어렵게 됐다. 그리고 개발 행위를 제한을 해서 뭐 나중에 토지 보상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과하게 받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제가 오늘 영상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면서 좀 주의 깊게 보셨으면 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공공택지는 2026년부터 모집을 시작을 합니다. 이거는 빨라야 26년이라는 소리죠. 근데 지구계획을 24년에 거치고 토지 보상을 뭐 그 사이에 해서 26년부터 한다는데 입주를 한다면 28년, 29년이 되겠죠. 그러면은 거의 10년 가까이 이후에 있을 내용들이기 때문에 입지적으로도 유리하지 않아서 사실 조금 큰 메리트는 없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께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 집 마련은 가능하면 빠를수록 좋다. 그리고 현 시점 교통편들을 활용할 수 있는 곳들이라면 더 좋고 향후에 개발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면 더 좋을 것 같다.
라는 부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러한 공급 대책이 지금 계속 나오는 거는 정책이라든지 대선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의 영향을 좀 받아서 나온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각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봤었을 때 우리가 조심히 봐야 될 부분들은,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을 갑자기 많이 풀거나 주요 입지들의 공급을 갑자기 많이 했었을 때가 가장 부동산에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아직도 공급이 되려면 멀었고, 2사 공급 대책 때 말했었던 그러한 공급도 벌써 지금 9월을 향해 가고 있는데 별로 이뤄진 것이 없다. 그렇다라는 거는 그 사이 동안에 전세가라든지 매매가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상승한 것들을 보면은 내 집 마련 빠르게 하고 현 시점에서 가능한 그러한 부분들을 선택을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하지만 여러분들 절대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청약을 통해서 분양을 받는 부분도 있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저축해서 갭 투자 가능한 곳들을 꾸준히 투자를 하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천에 옮기는지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를 하셔서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해요.